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자, 요새는 그냥 재미가 없죠? 공부하는 재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새 뭐 유행이 확진자던데, 확진자. 확 쪘다, 그 얘기죠. 확 쪘다. 그래서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밥만 먹으니까 확 쪘다. 그래서 확진자가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나오셔갖고 이제 공부해도 돼요. 학원 나와갖고 공부 열심히들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4주차 수업인데, 제목이 잘못 들어갔어요. 아무튼. 자, 오늘 좀 이따 우리 하고요. 자, 오늘 확인학습 문제 맞춰보고, 그리고 오늘 국토법사 마무리 짓고, 그리고 건축법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번에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용도구역부터 쭉 봤죠. 자, 용도구역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획번의 개발제한구역, 요거는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죠.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요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요. 시가와 조정구역도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는 결정권자가 다예요.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2번에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호,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 자, 요거는 개발 제한 구역의 목적이 아니고 도시 자연공원구역. 자,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이죠. 요거. 그 다음에 3번 시가와 조정구역. 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묶어두자, 유보하자 해서 정하고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정할 때 유보기간도 다 결정하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유보기간까지 다 결정해갖고 지정을 합니다. 다음 4번 시설 결정고시부터 10년이죠. 10년 내. 자, 이걸 장기 미집행. 10년 내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그 시설 부지 안에 지목이 오직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줘라, 이 특광시장원소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자, 요 10년 대, 요게 작년 간평선의 기출이요. 가로 딱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거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물으면 맞출 수 있는 거죠. 또 5번에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으면은 6개월, 일단 6개월 내 매수할지 말지 여부 결정해서 알려주고요.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으면 다시 2년 내 매수합니다. 그래서 매수에 걸리는 총 기간은 2년 6개월인데 2년 6개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6개월, 2년. 또 6번 이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죠. 자, 1번에 틀린 질문만 쭉 볼게요. 1번 시도지사는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희는 뭐가 틀렸어요? 꿀로 됐죠. 농업진흥구역에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 그랬으니까 농업보호구역. 또 2번. 자,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려면 농림부 장관한테 신고한다. 이게 우리 지정령 기출지문, 정답지문이죠. 뭐 틀렸어요? 자, 농업인의 주택부지로 전용. 그럼 농지에 농업인 주택부지, 농업인의 주택을 설치한다. 농지 전용 이해하냐? 농지 전용이죠. 근데 이때는 허가까지 받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신고만 해라. 그래서 신고하는 대상인데, 이 신고는 경미한 거니까 농림부 장관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또 3번에 농림부 장관은 농지보전 부담금, 이 부담금 내야 되는 자가 납부기간까지 안 내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2%가 아니고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가산금, 수익을자니까 3. 그 다음에 1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안 내면 중가상금 또 부과하죠. 중가상금이 1000분의 12, 1.2%가 되죠. 네, 됐다마네요. 자, 4번. 그럼 4번 2개 이상. 2개 이상이 아니고 3개. 자, 3개 이상. 노선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2km가 아니고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요거를 트리플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7번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 통신선, 수도관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갖고 수용할 수 있다.
자, 전선, 통신선, 수도관 이런 것들은 의무적 수용이죠. 의무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되면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심의 거쳐갖고 수용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 두 개가 의미죠. 그다음 8번은 맞는 거고요. 9번 토지주택공사가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인 사유토지 소유자, 일단 사유토지, 국공유지는 제외입니다. 국공유지 제외니까 사유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자, 이거 뭐 골고루 틀렸는데요. 그럼 일단 토지주택공사는 시설사업 시행하려면 지정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지정받아야죠. 토지주택공사도 공기업, 행정청 아니니까 지정은 받는데 공기업, 민간은 아니죠. 그래서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는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시행자 지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 요건도 틀렸어요. 총수 3분의 이상 동의가 아니죠. 총수 2분의 1. 면적 3분의 이상 소유 사유되고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받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험 본다고 또 좀 공부 좀 해봤어요? 저번 주에는 꿍 하고 있더만. 10번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지방공사는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면 이행을 담보,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 내치한다. 자, 지방공사 역시 공기업이니까 공공부문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없는 자들 보증금 내치 일치 없습니다. 그 다음 11번 행정처인 시행자가 타인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이건 직접적으로 타인의 재산권 침해하니까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다 동의받아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행정처인 시행자는 그 사실을 특광사무소에게 통지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13번 지자체인 매수의무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부재지주의 토지나 비현무용 토지, 투기 소유로서 매수대금 2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 초과할 때, 돈은 또 예민하죠.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시설 채권 발행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다. 매수대금은 원칙은 현금 주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죠. 또 14번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갖고 4층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자, 매수 안 해줄 때는 허가받아갖고 3층 이하의 단독, 1종 근생, 2종 근생 이런 건물 건축할 수 있고요. 그럼 4층 틀렸고 다세대 안 되죠. 다세대는 공동주택 아예 안 됩니다. 단독, 1종 근생, 2종 근생. 그 다음 15번 시설 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10년이 아니고 요거는 20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 안 하면 그 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로 실효가 됩니다. 다 들고 죽은 다음에 20년 내 사업 안 하면. 여기까지 저번 주 내용들 봤고요. 자, 오늘은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약집 60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저번 주 이어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 내용들 싹 보고 있어요. 용용, 기도, 지입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자, 요 이제 다 남은 게 요거 하나 남았죠. 지구단위계획. 60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자, 저거부터 먼저 봅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 자, 요거 작년에는 의에서 그냥 한 문제 단순하게 줬죠. 요 의 써놓고 뭐에 관한 설명이냐. 안타까워 죽겠어요. 올해 시험에서 물어봤다면 다 맞히는 건데.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의부터 한번 볼까요? 자, 맨 위에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다 또 나면 항상 이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하여 거기서 딱 끊으세요. 딱 끊고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 환경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딱 끊고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의 의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갖고 있는데 중간은 목적, 그거는 좀 이따 보고 일단 앞부분, 뒷부분 연결하면 간단한 의의가 되죠.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전부 그러면 안 돼요.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도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자, 앞부분이 키워드죠. 어디다 수립할 때?
일부에다가 수립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이름만 따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거 어디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거는 이름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목적은 보면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하는 경우를 확보한다. 이거 다 똑같은 말.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니까 기능이 증진, 미관을 개선시켜 주니까 환경도 좋아지죠. 자,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 일부 지역을 뭔데요?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그다음이죠. 그게 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여기서 관리,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도 관리한다 그러죠. 관리한다 이거 풀어갖고 얘기하면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그래서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우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전부에다가 수립했다. 그럼 그냥 무슨 계획이냐? 인천광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 이라고 부르면 돼요. 근데 인천광역시 넓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일부. 우리 학원 있는 동네, 동네 이름도 죽이죠. 왕길동, 홍길동도 아니고 아무튼 왕길동. 그 왕길동 여기다 가면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할 수도 있죠. 그럼 왕길동은 인천의 일부밖에 안 되죠. 이런 관할구역의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 왕길동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그럼 이 관할구역의 일부에다 수립하는데 뭐 하려고 수립하는 거냐?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 옛날에 우리 이제 60년, 70년, 80년대 초반까지도 도시가 개발되는 추이를 보면은 땅이 있어요. 그럼 땅이 있으면은 뭐 아무 개념 없이 주택 같은 건물부터 때려짓죠. 건물이 지어져 갖고 주민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주민들 생활할 수 있게끔 각종의 이제 기반 시설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반 시설 확보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건물부터 다 때려져 놨으니까 이게 기반 시설 부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기반 시설 학교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했죠. 우리는 국민학교는 집 옆에서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닌 기억도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국민학교는 집 옆에서 다녔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거는 버스 타고 멀리 다녔죠. 회수권 내고. 인천에도 회수권 있었어요? 회수권, 그 추억의 회수권. 요새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그래서 회수권 내고 멀리 다녔어요. 이유는 그 집 주변에 학교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맨 멀리에 그냥 학교를 지어갖고 그냥 통학 1시간씩 하고 개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면 저렇게 건물부터 때려지고 나중에 기반시설 확보하려면 안 되더라. 이렇게 개발되는 추이를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난개발. 그래서 다 옛날에 난개발되죠. 그래서 옛날에 개발된 동네를 현대화하고 다시 개발합니다. 다시 개발하는 것을 재개발한다 그러죠. 그럼 재개발하는데 옛날같이 난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동네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할지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개발할 동네 요거를 좀 확대시켜갖고 기존에 이제 노후불 향 오면 싹 철거, 싹 밀어버리고 옛날같이 건물부터 짓는 게 아니고 뭐부터 깔아주는 거냐. 기반시설, 특히 도로부터 반듯반듯하게 체계적으로 배치하고요. 중앙에다가 이제 공원도 조사. 이 공원을 뭐라 불러요? 센트럴 파크 그러죠. 센트럴 파크. 그래서 중앙공원. 그래서 이 공원도 조성해갖고 뭐 애들도 뛰놀고 우리도 막 조깅하고 그러잖아요. 레깅스 입고. 요새 확진자가 돼서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공원도 조성하고요. 그리고 도로가 특히 체계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사면이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대지, 큼직큼직한 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법률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가로구역. 가로구역 한 글자로 줄이면 가. 종로 1가, 뭐 종로 2가 이런 것들 가로구역을 만들어 놓고요. 이 가로구역 안에서 각각의 이제 필지들을 구획해갖고 자 여기 뭐 1번지, 2번지 지번을 부여하죠. 이 가로구역 안에서 구획되는 땅, 그거는 획지. 그래서 우리 가로구역하고 획지 줄여갖고 뭐라 그래요? 구획. 구획을 정리. 토지의 구획을 즉 반듯반듯하게 땅을 만들어 놓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토지가 삐뚤삐뚤하면은 건물 짓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반듯반듯하게 구획 정리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 땅이 만들어졌으면 여기다 건물 짓는데 건물 아파트 옆에 모텔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건물 어디에 배치할지 건물의 건축 기준도 다 정해주는 거예요. 일단의 대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자. 아파트 짓고요. 반대편은 단독주택 필지로 조성해갖고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 그래서 일단 주택용지부터 잡습니다. 그럼 주택이 지어지면 주민들이 유입돼갖고 애들 다니는 학교부터 그래서 학교도 멀리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다 배치해 주니까 요새는 바로 아파트에서 학교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그거 뭐라 그래요?
초품화 그러죠. 초품화. 그래서 초품화 해갖고 애들 통학하기도 좋게 해주고요. 그다음 여기다가는 각종의 이제 근린생활시설, 여기다가는 뭐 이마트, 홈플러스, 판매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이 동네를 다시 개발하는데 기반시설 같은 토지 이용부터 건물의 배치 같은 건축 기준까지 철저하게 미리 다 계획으로 수립. 그리고 계획에 의거해서 개발하면 옛날같이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거를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럼 일단 무슨 동네에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지 먼저 구역부터 지정을 해요. 그럼 왕길동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다. 뭐로 읽으면 돼요? 왕길동 지구단위 계획구역. 너무 기니까 왕길지구 이러면 되죠. 그래서 무슨 지구 다 뭐의 줄임말?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 들어오는 거 뭐 있어요? 여기도 검단지구 그러죠. 검단지구.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뭐 얘기를 하는지 뭐 보이지도 않고 눈만 그냥 깜빡깜빡. 아무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놓고 여기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뭐가 정해준 대로만 건축해라. 지구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건축. 철저하게 계획에 통제합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건물 때려줘갖고 발생하는 난개발을 방지해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 체계가 되죠. 그래서 밑에 그 의 밑에 또 하나 2번 봐요. 결정.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여기서는 시장, 군수까지 밑줄 시장 운수가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도 다 결정하는 내용인데 지구단위 계획 파트에서는 논점 누구까지 결정한다고요? 시장, 군수, 시장 운수까지도 다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권자가 되죠. 밑에 수립 기준. 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그래서 계획마다 수립권자는 다 달라도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해준다? 국토부 장관. 딱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면 그 기준에 맞게 수립하고요. 그럼 밑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순서대로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물어봤다. 지문 1번, 2번은 항상 요구에서 나오는 거죠. 어디다 지정하는지 구역의 지정 대상.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데요. 그 대상을 보니까 도시지역이요. 그럼 도시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개발.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얼마든지 개발할 곳에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이 추가가 되면은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대상. 자, 요거는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 단순한 거. 법에서 반드시 지정이라 했으니까 그냥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단순함기. 그 다음 비도시적. 이 도시적 밖에서는 함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못해요. 이유는 비도시적은 개발할 곳이 아니고 뭐 할 곳이냐? 보전할 것. 보전할 곳이니까 함부로 지정해서 개발 못하죠. 그럼 우리 비도시에서 개발할 수 있다 하면 딱 두 개가 있어요. 용도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적. 이거는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다가 도시적으로 개발될 것. 또 용도지구 중에서는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비도시에서 개발진흥지구로 하는 게 지정됐대요. 뭘로 지정해요? 개발진흥지구.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도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비도시에서는 딱 개발할 수 있는 것 두 개.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단순하게 물어봐요. 도시적 외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있어요. 비도시도 지정할 수 있는데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딱 두 개.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대상들 한번 쭉 볼게요. 자, 먼저 도시지역에서 또 하나 1번 임의적 대상.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운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 하나 또는 일부 또 하나 전부든 일부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어디다가 지정할 수 있는지 그게 논점이죠. 그래서 박스의 기억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있죠. 그럼 용도지구의 전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O, X. O. 용도지구의 전부든 일부든 지정할 수 있다.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용도지구. 그 용도지구의 대표적인 게 취락지구 나오죠. 취락지구. 그럼 취락지구 우리 뭐 하려고 지정하는 용도지구예요? 취락지구.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 주려고 지정한다 그랬죠. 그럼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사는 마을에 일단 취락지구가 딱 지정이 돼요. 그 취락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취락지구를 다시 뭘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취락지구 같은 용도지구. 또 니은 개발 예정지역 이렇게 써놨는데요.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정비구역은 구도시 재개발, 택지개발지구는 뭐예요? 신도시 개발할 것. 그 다음에 옆에 또 쓴다. 오만데 그냥 다 써놓고. 택지개발지구는 벌써 3번째 나오죠. 아주 오만데 다 쓰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 다음에 대지조성 사업지구. 이거는 뭐 하는 곳이요? 아파트 단지 건설하죠. 아파트 단지 건설. 아주 그냥 쓰고 싶어 죽겠는데 또 눈치 보여갖고 못 쓰고 있죠. 아파트 단지 건설.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공단 개발, 관광단지는 관광지 개발. 그럼 다 도시개발구역부터 관광단지까지 뭐 할 곳이냐? 개발할 것. 그래서 그걸 개발 예정지라고 그래요. 개발할 곳에 얼마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죠. 또 디귿번 난개발 우려가 있는 곳이다 써놨는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 용도구역들 다 개발 못하는 용도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거기서 딱 끊으세요. 그럼 개발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이나 공원은 일체 개발 못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뭐가 되는 거냐? 해제 풀어준다 그죠? 그럼 그린벨트 풀어주면은 개발할 수 있게 되니까 좋다고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 좋다고 건물부터 때려주면서 그대로 난개발되는 거예요. 또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구역 딱 끊고 그럼 녹지지역, 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도 개발이 아니고 보전. 근데 녹지를 주상공으로 바꿔주니까 개발할 수 있게 되네요. 그런데 역시 통제가 안 되면 그냥 냅두면 토지 소유자 좋다고 뭐부터 때려주면서 건물부터 때려주면서 난개발이 초래될 우려가 큰 곳이죠. 그래서 이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것들은 다 개념이 뭐예요? 원래는 개발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해제나 변경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그냥 냅두면 난개발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죠. 그래서 그 임의적 대상들 쫙 열거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외우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꼬박꼬박 한두 개씩 물어보고 있는데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개발 제한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O, X. X죠.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할 수가 없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못 하는데 뭐 하려고 지정해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뭐 되는 것? 해제되는 곳은 개발할 수 있게 되죠.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또 녹지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O, X. 녹지 지역 개발 못 하니까 지정할 수 없어요.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바뀌는 것. 그게 개발할 수 있게 되니까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한마디로 도시 지역에서 어디다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다가 지정할 수 있다. 자, 옆 페이지 맨 밑에 맨 위에 비읍 도시 지역에서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나 개발이 필요한 곳. 도시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곳. 거기다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60페이지 밑에 그 박스에 리을 하나만 더 볼게요. 거기 27회 때 정답쯤인데 저 옆으로 와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 써 있는 거 3개 동그라미 3개 이상 노선을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치. 결절치가 뭘까?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동그라미 1km 이내에 위치한 적 여기다가 지정할 수 있대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3개 이상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이거 뭐 할 때 봤어요? 오늘 그래서 문제도 나왔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대상. 그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용도구역. 개발하는데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대상. 그다음 이제 옆 페이지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의무적 지정 대상. 거기다가는 별표 치고요. 의무적 지정 대상.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원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박스에 보면 정비구역, 정자 동그라미, 택지개발지구, 택자 동그라미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적. 그래서 일단 안기법은 간단하죠. 정태기는 몇 년?
정택이는 10년 된 친구. 그래서 정택이 10년.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으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라. 그 얘기인데요. 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하려고 지정했죠. 사업이, 재개발사업이 딱 끝났어요. 그럼 이제 살기 좋은 동네가 됐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면 다시 주거환경이 불량해지기 시작하니까 지속적인 주거환경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다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정택이는 10년. 그 다음 니은번 면적 30만 동그라미 30만 이상 다음의 지역인데요. A번은 시가와 조정구역 시자 동그라미 공원 공자 동그라미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 밑에 녹지에서 녹자 동그라미 주상공으로 변경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앞글 저 동그라미 친 거 시, 공, 녹, 시, 공, 녹 세 개니까 30만 이상. 10만 그러면 안 돼요. 시, 공, 녹 30만 이상.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거나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바뀌는데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도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정하는 대상 딱 5개입니다. 결론. 정택이, 시공록. 그럼 이거 정택이, 시공록 얘들 임의적 대상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자, 다시 옆에. 자, 임의적 대상. 자, 박스 볼까요? 박스. 니은번. 그 개발 예정지역, 개발할 곳들 많죠? 도시개발구역 옆에 정비구역, 정자 동그라미. 택지개발지구, 택자 동그라미. 뭐 대지조성 사업지구 많아요. 그럼 개발할 곳에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 개발 예정지 중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다시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하는 것은 딱 2개만.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2개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의무적으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이거 뭐 개발 예정지역 무궁무진하니까 많이 물어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갖고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거 관계없죠. 딱 2개만. 정택이. 그 다음에 또 임의적 대상 디귿번호 볼까요? 난개발 우려가 있는 것들. 그것도 많죠. 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시자 동그라미, 공원, 공자 동그라미에서 해제되는 구역. 또 녹지에서 녹자 동그라미,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구역. 그런데 다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지금 동그라미 친 거 3개. 시, 공, 녹. 이 3개는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의무로 바뀐다. 그죠? 의무적으로. 그래서 시, 공, 녹 30만 이상. 그러면 이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대상 얘들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어디에 있는 거냐? 임의적 대상에 있는데 요건이 추가가 되니까 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다. 이 요건이 추가됐을 때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거. 정택이. 다음 30만 이상 이 요건이 추가되니까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 공, 녹. 그래서 정택이, 시공록 딱 5개만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5개니까 잘 물어봐요. 그러면 또 정택이, 시공록은 귀신같이 애워놓고 또 풀어보면 문제 또 풀면은 또 이따가 풀어보면 또 딴소리 하죠. 그래서 이게 또 애운 거하고 문제 풀어갖고 맞히는 거 달라요. 자고 이제 애우고 문제 풀고 틀리면서 이제 확실하게 자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비도시로 합니다. 도시적, 외의적. 또 하나 1번.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50% 또는 50% 이상이 계획관리적, 그렇죠?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럼 첫 번째, 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건 나왔네요. 면적 50% 이상 계획관리지역. 그럼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나머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지역. 이어야 된다. 그러면 저 비도시 지역에서 일단의 토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합니다. 이 중에서 면적의 반 이상은 무슨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또 있어요. 이 나머지도 다 무슨 지역이 되냐? 관리지역. 생산관리 아니면 보전관리. 나머지가 농림지역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관리가 50% 이상. 나머지도 관리지역. 자, 그게 박스의 기울기죠. 계획관리지역 이외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아니면 보전관리. 그렇죠?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여기서 먼저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개발한다. 최소 면적 원칙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이 그 원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3만 이상이 원칙. 최소 3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럼 3만 제곱미터 하면 넓은 거 아니라고 그랬죠. 가로가 200m에다가 세로가 150m. 200 곱하기 150. 이게 3만. 그래서 애들 학교 운동장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만 이상으로 지정해라. 그런데 첫 번째 왜? 그게 기억이죠. 그 계획관리지역을 개발하면서 아파트도 짓고 연립주택도 짓겠다. 이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됩니다. 그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하면서 개발. 그거를 주택을 지으면서 개발하니까 소위 주거형으로 개발한다 그래요. 그럼 주택이 지어지면은 주민들 유입돼 갖고 각종의 기반설들, 학교 같은 거 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적 택도 없어요. 요거 10배. 30만 이상을 요구하는 거죠. 30만 이상. 근데 30만이면 또 너무 넓어져. 그러니까 다시 아파트 연립주택 짓는데 초등학교가 제일 중요한 거. 초등학교 확보했다. 그러면 또 얼마 이상이냐? 10만 이상. 그러니까 이 원칙 얼만데? 3만.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면 30만. 다시 초등학교 확보하면 10만. 그럼 이것까지 가려면은 지문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딴 거 안 물어본다 그랬죠. 여태까지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귀신같이 뭐만 한다 그랬어요? 뭔지도 모르고 할 땐 10만. 초등학교 학보면 10만. 우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이거는 귀신같이 한다면 쓰잘데기 없는 거. 그래서 원칙 얼마 이상? 3만.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면 30만. 이 두 개만 해도 충분하세요. 충분. 그 다음에 이 개발하면서 난개발 방지하려면 도로, 상하수도, 기반설부터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발도 좋은데 주변의 환경, 미관, 문화재 이런 거 다 파괴하면서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죠.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야. 뭐 읽으면 되고. 자, 그럼 그 니은번 한번 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 면적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거. 이게 면적 요건인데, 자, 2번.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은 30만 또는 30만 이상. 이거 주거용. 그 다음 B번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 포함되는데 다음에 해당하면 10만 이상. 그래서 나번 보면 초등학교 용지 확보했다. 그러면 10만. 그 다음 밑에 C번. 위 A 및 B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얼마? 3만 이상. 그래서 3만 또 나면 거기다 원칙 씁니다. A, B가 먼저 나온다고 그게 원칙이 아니라고 그랬죠. A, B가 아니면 다 얼마라고요? 3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3만 이상인데 첫 번째 예외가 A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면 10배 30만 이상이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디귿번. 도로나 수도, 하수도 같은 기반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요. 1번에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훼손 우려도 없어야 된다. 그런 거 읽으면 되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위한 요건 물어봤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런 것들이 이제 논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개발진흥지구. 자, 개발진흥지구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때 지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기역, 계획관리지역에 기역 이렇게 써있죠. 기역 지워버리고 니은 바꾸세요. 니은부터 리을까지 요건에 해당할 것. 니은. 기역 지우고 니은. 그냥 찍찍 그거 니은 쓰면 돼요. 하여튼 또 공들여갖고 막 수정표 또 열심히 찾아. 그러니까 맨날 설명할 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찍찍 긋고 그냥 니은 딱 쓰면 돼요. 그럼 니은, 디귿, 리을. 요 계획관리지역의 요건 요거 세 개. 요게 공통 요건이 되는 거죠. 공통 요건.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도 지정하려면 원칙 면적 얼마 이상이냐? 3만.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면 30만 이상. 기반설 공급할 수 있고 환경 등의 훼손 우려도 없을 거의 공통 요건. 그런데 얘는 그 밑에 니은.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에 용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이 용도지역의 요건이 또 있어요. 용도지역의 요건.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우리나라에서 용도지구만 하나 딸랑 지정된 땅은 없습니다. 항상 베이스 뭐가 있고 용도지역. 전국토에 빠짐없이 용도지역이 다 지정이 되죠. 그리고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일정한 용도지역에 있어야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개발진흥지구 얘는 종류가 5개가 있어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주산, 관복, 특 5가지가 있죠. 그럼 이 5개 개발진흥지구가 각각 일정한 용도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하면 좋은 게 한두 개 아니니까 첫 번째 거 주거개발, 마지막 거 특정개발. 이 2개라도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돼요. 주거개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오직 무슨 지역에 있어야 되냐?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것 2번이나 기출지문이니까 요거는 좀 알아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자, 요 일대가 저 비도시 생산관리 지역이요.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자. 생산관리. 그리고 농림업인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요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주거개발진흥지구 얘를 체계적으로 개발시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다시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여기 좀 전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무슨 지역에 있을 때 계획관리. 그럼 얘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금 무슨 지역에 있어요? 생산관리에 있으니까 지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그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일 때만 계획관리 지역일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생산관리에 있을 때는 지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단순한 거. 주거개발, 특정개발 오직 무슨 지역일 때 계획관리지역. 그게 첫 번째 A번. 주거개발진흥지구 윗줄 복합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끝에 특정개발진흥지구 윗줄 땡땡 온리 무슨 지역일 때 계획관리 또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어야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또 산업, 유통 또 뭐 쫙 그 밑에 관광, 휴양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보세요. 그래서 주거개발이라도 확실하게 보고요. 그럼 이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밖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들 쫙 우리가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습니다.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지정한 1차적인 목적 뭐 하려고 지정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했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려고 지정한 구역.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부터 한대요. 그 밑에 내용.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3번하고 5번을 포함한 2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박스에 내용들 쫙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은 몇 번이겠어요? 3번 또 하나면 5번 또 하나면 그 2개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은 그거 알고 있느냐? 3번하고 5번. 그게 핵심. 그럼 3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밑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 기반시설은 반드시 포함하래요.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부터 깔아준다? 기반시설. 도로, 공원. 이 기반시설부터 깔아줘야 되니까 반드시 포함. 그 다음 5번. 건물의 용도 제한. 그거를 우리가 건축 제한이라고 그러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그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높이 제한. 이런 거 쌓아 묶어갖고 뭐라 그래요? 행위 제한. 그래서 행위 제한 이 2개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그리고 행위 제한 이거 포함하는데 행위 제한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완화해 주는 거예요? 행위 제한은 완화해서 반드시 포함합니다. 행위 제한을 완화해서 반드시 포함. 이유는 이 비도시 같은데 보존할 곳이니까 행위 제한이 세요. 규제가 센 거예요. 그래야 보존이 되죠. 근데 이런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갖고 개발시켜 주려면 당연히 규제를 풀어줘야 개발할 건덕지가 생기죠. 규제를 세게 뿌리면 개발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뭐 해준다? 완화. 개발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가지고 반드시 포함.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행위 제한이 2개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 그 박스에 또 하나 1번. 그 1번이니까 또 몇 번 물어봤어요. 그거 하나 더 보자.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쭉 옆으로 가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하는 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으로도 할 수가 있대요.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도 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세분 변경 가능하죠. 그럼 요 재개발하는 동네 이게 원래 용도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일종 일반 주거. 근데 이거 재개발하면서 막 아파트도 짓고 하려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2종 일반 주거나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1종을 2종으로 올려줬죠. 이거를 소위 종상향한다 그래. 종상향.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세분 변경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맨 밑으로 가볼까요? 가로 3번. 법률 규정의 완화 적용. 그게 다른 말로 행위 제한 등의 완화입니다. 행위 제한 등을 완화해 준다. 그 옆에 타이틀에 보듯이 요새 가장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파트가 그거예요. 행위 제한의 완화. 그래서 또 하나 1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다음의 각 법률 규정을 밑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강화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옆 페이지 맨 위에 국토법에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렇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 또 밑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럼 한마디로 국토법에서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럼 거꾸로 거기다 하나 쓰면은 용도 구역 X.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 그건 틀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완화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 건축법에서는 이제 건축법도 우리 두 번이나 했으니까 다 알죠.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그리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예요? 뭐 부적절한 관계요? 그런 거 아니고 접도 의무라고 그러죠. 접도 의무.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된다. 2m에 4m요? 2m? 확실해요? 오, 오늘 예습 철저하게 해왔네요. 정답. 그래서 2m 이상 도로에 접해라. 접도 의무.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이런 건축법 규정들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럼 거꾸로 거기다 또 하나 쓰면 대지 분할 제한. X. 대지 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보면 건물이 있는 땅, 대지는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최소 면적이기 때문에 이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더 완화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 요거는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요. 그다음 밑에 주차장법에서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우리 건물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당 주차 대수 한 대 이상 설치해라. 이런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해 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국토법에서 또는 건축법에서 또는 주차장법에서 일정한 규정들 완화해 줘라 그랬죠. 그거 많으니까 거꾸로 완화할 수 없는 거를 두 개 딱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토법에서는 뭐 완화할 수 없다고요? 용도 구역, 이 행위 제한 완화해 줄 수 없다. 또 건축법에서는 대지 분할 제한. 얘는 두 번이나 기출문제 정답이요. 대지 분할 제한. 이런 규정들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은 봤는데 구체적으로 완화해 주는 기준. 그 밑에 이제 또 하나면 2번. 도시지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기준입니다. 자, 박스의 기억.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물 건축하는 자가 제 땅을 공공설, 도로, 공원 이런 걸로 사용하세요. 공공설 부지로 내놨다. 기특하니까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제공 비율만큼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준다. 인센티브 주는 건데 그 완화해 주는 이제 공식들이 나오죠. 그 밑에 A번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해갖고 는 해갖고 공식 나오죠. 그 공식에 따라서 계산 문제가 27회 때 기출 문제. 간단해요.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식만. 그럼 공식 보니까 옆에 곱하기, 곱하기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밑에 보니까 나누기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로. 그런데 또 밑에 B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용적률 공식에 따라서 완화해 주는 거. 이게 24회 때 또 기출 문제, 계산 문제로. 그럼 그건 또 다르죠. 공식이 조금 달라. 그래서 꼭 달라요. 그러면 그 두 번이나 계산 문제로 출제했어요. 그럼 우리 계산 문제 나왔다. 간단하죠. 공식만 외워주면 되는 건데 공식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공식 외웠다고 쳐도 계산을 또 산수해야 되는데 산수 잘 안 되죠. 산수 하여튼 그래서 계산 문제 이런 거는 나오면 잘 찍고 신의 가을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공식 외워갖고 맞추겠어요. 그러면 C번 높이 제한도 완화해 줄 수 있다. 아직 그거 안 물어봤으니까 물어본다면 그거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그래서 저거 뭐 어떻게 알 거예요. 대고 밑으로 와서 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또는 100% 완화해 줄 수 있다. 이게 28회 때 정답 지문. 100% 완화한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럼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해 준다는 것은 설치 안 해도 된다. 설치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 100% 완화가 의무를 면제시켜 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차장 설치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럼 목적이 A번 한옥마을을 보전. 그럼 한옥 건물에 주차장 설치해요? 우리 초가집 같은 거 한옥에 1층을 피로티로 해갖고 주차장 설치하고 위에 한옥이고 완전 퓨전. 와 멋지네 그냥 건물. 그 다음에 B번 차 없는 거리. 그 다음에 그 C번 끝에 보면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우리 도로에 중간에 말뚝딱 박아놓고 차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러면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차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니까 거기서 건축하는 건물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그냥 다 완화해서 설치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D급반. 결론이요. 이게 이제 도시지역에서 완화해 주는 거 우리 기본소음에는 한 바닥 넘어가요. 두 바닥이 쫙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이제 결론, 그거예요. 자, 완화해서 적용해 주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또는 150%의 의미는 1.5배를 얘기합니다. 1.5배. 용적률은 200% 또는 200%는 2배를 각각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 줘도 건폐율은 딱 몇 배까지만?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만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결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3번 도시적 외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럼 비도시에서, 이 비도시에서 행위제한 풀어주는 게 더 큰 실익이 있죠. 비도시는 보전, 행위제한 센 곳이니까 개발할 수 있게끔 완화해 주는데, 박스의 기억, 해당 용도지역이 어디겠어요? 비도시에서 계획관리적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동그라미 1.5배, 용적률 200% 동그라미 2배 이내에서 역시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도시나 비도시나 같네요.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만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럼 비도시에서 계획관리적 이하고 비도시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똑같은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똑같이 줍니다. 다 비도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몇 프로? 40, 용적률 100, 40, 100. 비도시의 개발진흥지구도 40, 100 똑같아요. 그래서 40, 100 주는데, 자, 이런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몇 배 완화해 준다고 그랬어요? 1.5배. 그럼 40%에 1.5배면은 60%까지 줄 수 있다. 그죠? 건폐율 60%까지. 용적률 100%짜리인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몇 배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2배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용적률 200%까지 준다. 그래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인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폐율은 1.5배 완화해서 60%까지 주는 거고, 용적률은 2배 완화해서 200%까지 줍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완화. 그 다음에 또 니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그거를 건축제한이라고 그래요.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건축제한이, 건축제한도 다 완화해 줄 수 있다. 딱 끊습니다. 건축제한도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럼 우리 아까 그냥 넘었는데요. 계획관리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때는 면적 얼마 이상? 30만 이상. 그러면 원칙 계획관리지역에서 아파트 요거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곳이요. 관리지역은 다 몇 층이냐? 4층 이하. 4층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파트도 건축할 수 있게끔 건축 제한을 완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적 얼마 이상으로 지정이다. 30만 이상. 그래서 이게 원칙이 아니고 예외라는 거예요. 아파트 못 짓는 곳인데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끔 건축 제한도 완화.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 완화해서 비도시에서도 다 아파트 짓고 개발할 수 있게끔 각종의 행위 제한을 다 풀어준다. 그래서 완화해 줍니다. 그럼 이제 행위 제한 이런 거 완화해갖고 포함해갖고 수립했어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효과입니다. 맨 밑에 가로 4번.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물 건축, 용도 변경, 공작업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몇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무조건 뭐가 정하는 대로만 건축해라.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주는 대로만 건축해라. 그래서 지 맘대로 건물 지어갖고 난개발되는 것을 방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개발. 대신 이 계획에 맞게 건축할 때는 아까 인센티브 준다 그랬죠.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완화해갖고 줄 테니까
철저하게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한 대로만 건축. 그러면 자, 아직 함부로 넘어가는 거 아니고요. 자, 요 지구 단위 계획, 요 동네 재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요딴 식으로 수립이 됐는데, 자, 요 일대가 단독주택 용지로 딱 정했어요. 그럼 제가 요 땅을 분양받았어요. 구석탱이 요 땅. 그래서 평생 소원 슈퍼마켓 건축하고 싶어요. 자, 슈퍼마켓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줘야 된다. 단독주택.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 마음대로 건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준 것만 건축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건축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진흥지구의 건축 제한. 그럼 혹시 물어봐도 돼요? 무서워. 하여튼 자, 용도지구는 원칙적인 건축 제한 뭘로 정하는 거예요?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원칙.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그래서 조례로 지자체가 알아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정해라. 그런데 조례가 아닌 게 예외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의 건축 제한은 최우선 뭐에 맞게 건축? 지금 봤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이 개발진흥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그럼 무조건 뭐에 맞게 건축?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는 조례가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한다. 예외가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바로 5번은 실효. 자, 실효도 또 2개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 그거는 구역이 실효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 계획 결정고시일부터 3년 동그라미 3년 내 그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 또는 다음 날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입니다. 즉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으면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해야죠. 몇 년 내? 3년. 3년 내 수립 안 하면 지정한 이유가 없으니까 다음 날로 실효입니다. 또 2번째, 그거는 이제 계획이 실효. 지구 단위 계획 가로 열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 몇 줄? 제한한 것에 한정. 그러면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 기, 지, 구. 지자가 지구 단위 계획이죠. 저 주민이 입안 제한해서 지구 단위 계획 그 밑에 결정 고시한 날부터 5년 동그라미 5년 내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허가 등을 받아갖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또는 다음 날로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했어요.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도 안 했다. 그 말은 5년 동안 개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개발 안 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이유가 없다. 다음 날로 실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으면 몇 년 내 개발에 착수, 5년 내 착수했고 개발해라. 계획적으로 개발해라. 그 얘기고요. 그래서 또 실효가 2개가 나와요. 3년하고 5년. 숫자 딱 바꿔놓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죠. 그럼 3년, 5년 뭐가 더 중요하다? 노란색으로 쓴 거 3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얘는 일반 실효예요. 구역 지정에 있으면 무조건 3년 내 계획 수립해야 돼요. 안 하면 다음 날 실효. 그런데 이거는 일반 실효가 아니고 뭐 했을 때만 제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만 5년 내 개발에 착수 안 하면 다음 날로 실효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 실효. 제한했을 때만. 그래서 3년 내 계획 수립. 제한한 것은 5년 내 개발에 착수 안 하면 각각 다음 날로 실효. 실효가 됐을 때도 뭐에서 알려줘야 돼요? 고시. 결정했을 때도 고시. 실효가 됐을 때도 고시. 그래서 결정한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여기서는 시장원수까지 실효된 사실을 다 의무적으로 고시합니다. 여기까지 지구 단위 계획 다 했어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다 봤어요. 뭐 이제 고칠 게 없어요. 여기서 물어보면.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 구역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공관리계획. 그 일부를 뭐 하려고 수립한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고요. 그럼 먼저 관할구역의 일부 무슨 동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지 구역부터 정하는데, 그게 도시지역일 때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요건이 추가됐을 때 의무적으로 정하는 게 있고, 비도시에서는 함부로 지정 못한다고 그랬죠. 딱 2개.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여기서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춰줘야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죠. 그럼 구역부터 지정했어요. 3년 내 계획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할 때 기반시설, 행위제한 2개는 반드시 포함. 특히 행위제한은 강화하는 게 아니고 완화.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 완화해서 수립. 지구단위 계획 수립됐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무조건 뭐가 정한 대로만 건축?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철저하게 계획의 통제 하에 개발하겠다.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죠. 자, 여기까지 싹 정리해봤고요. 자, 선계획 파트 도시군관리계획 체계 끝. 좀 쉬었다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이어서 보겠습니다.